안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허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7일 미국 언론 보도와 의료업체에 따르면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머크 회사가 각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개시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독감 치료제로 잘 알려진 타미플루와 같이 먹는 약의 형태로 만들어져 복용의 편의성과 치료 효과 등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임상이 진행 중인 곳은 머크 제약사입니다. 머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물질인 몰누피라비르 감염 예방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크 제약사는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제약사는 이르면 10월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머크 제약사가 개발하는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리보액산 RNA에 삽입돼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인 일명 스파이크에 붙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지만 몰누피라비르는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화이자는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인 성분명 TF07321332의 임상2와 3상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으나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으며 중증 위험이 없는 성인 환자 1,14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으로 중증 질환으로의 위험이 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의 중간 결과는 다음 달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4분기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바이오 기업 아테아 파마수티컬스가 스위스 로슈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지난 4월 임상 3상에 돌입해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170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명 코스당 $700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기본 $7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약사의 가격 책정 자체가 높았던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LA 한인타운 뉴스입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지난 8일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 의원을 초청하여 오찬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명 한국계 미국인 월남전 참전용사 구제법안 HR 234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월남전 참전으로 발생한 고엽제 등 질환의 치료에 대해 미국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5대4로 통과하였으며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9일 이코노미스트 경제 잡지와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추락했습니다. 오직 39%만이 바이든의 직무 수행에 찬성하는 반면 49%는 반대하는데 이것은 일주일 만에 6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주로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 속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 취소를 시작한 민주당원들 때문입니다. 민주당원 10명 중 거의 9명은 바이든의 첫해 86%에서 거의 절반 동안 그를 지지했지만 그 이후로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일주일 만에 9% 떨어진 77%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직 39%의 무소속자들만이 바이든의 지지에 찬성합니다. 공화당원 중 9%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바이든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했습니다. 45%는 반대했고 42%는 찬성했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는 40%가 찬성하고 47%가 반대합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16%만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거의 3배인 44%가 경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미국인들은 또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으로 휘청거리는 신생 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45%는 바이든을 비난하고 2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오직 33%의 미국인들만이 바이든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25%의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55%는 반대합니다. 바이든의 대통령직에 대한 가장 낮은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전략가들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한 전략가는 폴리티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그것은 어른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중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이든이 재선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전략가라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해리 레이드의 전 고문이자 민주당 컨설턴트인 메간 존스는 바이든의 대통령직이 때로는 재앙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뉴스를 틀면 가끔 종말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존스가 말하면서 델타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뉴욕시만한 규모의 화재가 번지고 있고 홍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벅차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9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1,500명의 응답자들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약 2.8%입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